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찰이 많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네. 때가 되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물건들을 소개해 드릴까 또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제가 방송 많이 할 거니까 새로운 물건들을 어제도 소개시켜 드렸고, 뭐 이번 주에 또 한 번쯤은 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난 물건들 볼 시간이 제가 그동안 너무 없었거든요. 네. 지난 물건들을 보면서 공부가 사실 훨씬 많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매입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저랑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해보죠. 네. 경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배워보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략 한 2, 3주 동안 있었던 네, 경매 낙찰건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일단 성북구 삼선동이래요. 네, 삼선 현대 힐스테이트 2명밖에 안 들어왔죠. 네, 2명밖에 안 들어왔네요. 2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뭐 너무 조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거 왜 보여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을 한번 보시죠. 이게 114.86이잖아요. 참고로 구독션에 나오는 이 건물 면적 있잖아요. 얘는 전용 면적이에요. 분양 면적하고 다릅니다. 전용 면적. 네이버에 나오는 건 분양 면적, 전용 면적 다 나오거든요. 네, 이건 좀 다르다. 보시면 삼선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114.86이죠. 114.86 면적에서 114.86 이거 같네요. 보시면 여기 써있잖아요. 그쵸? 114라고 써있죠. 네, 뒤에 있는 게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분양 면적이고 전용 면적, 이 뒤에 있는 숫자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구독션에 있는 숫자 같으면 네, 그때 그 같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찾은 거예요. 누가 물어보셔서 네, 매매로 바꾸면 물건이 한 개밖에 없네요. 네, 이것도 초급매라고 합니다. 초급매가 9억 2천만 원이구나. 한 개밖에 없으니까 급매 맞죠? 초급매가 9.2억이다.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나 한번 보면은 올해 없네요. 작년에 한 10억대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11억까지 거래가 됐죠. 작년에 10억 수준의 거래가 됐었는데 초급매가 9억까지 떨어졌죠. 낙찰가는 얼마다? 네, 8억 1,500. 초급매보다 1억 싸게 샀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막 오해 중에 하나가 경매로 사면은 막 한 2, 3억씩 싸게 사는 줄 알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싸게 사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물론 없진 않아요. 네, 드뭅니다. 근데 2, 3억씩 싸게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남들보다 발품을 10배 더 파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남들은 한 3, 4천 싸게 사거든요. 그럼 나는 2, 3억 싸게 살려면 훨씬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보고 조사를 많이 해야죠. 네, 그럼 그들보다 더 큰 기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2, 3억 이렇게 싸게 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아시겠죠? 근데 3, 4천,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보다 좀 싸게, 급매보다 좀 싸게, 뭐 급매가 경매보다 더 싼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보단 확실히 싸고 급매보다 더 싸면 좋고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급매가 한 9억 1천만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경매로 8억 1,500에 샀으니까 이거는 매우 잘 산 케이스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산 케이스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살 생각이 없었는데 한 2, 3억 싸게 산다. 그게 아니라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1억 싸게 사면 더 좋으니까 그럴 때 경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 생각 없는데 그냥 막 사면 안 돼요. 네, 더 막 싸게 살 것 같아서.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두 부분밖에 입찰을 안 했죠. 근데 상당히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한 65% 정도 가격. 물론 이게 좀 비쌀 때 감정한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세보다 한 1, 2억 싸게 샀으니까 이거는 정말 잘한 케이스죠. 요즘에 이런 게 꽤 많은 편이에요. 이런 시장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 장기동입니다. 대형 평수죠. 실평수가 40평이면
분양 평수는 대략 한 50평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이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747 실평수 134예요. 네,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실평수가 한 40평 되는 거죠. 제일 싼 게 5억 6천만 원이네요. 그쵸? 네, 7층이고 5억 6천. 이게 제일 싼 거 맞는 것 같아요. 실거래는 5억 9천. 네, 올해 4월에 있었네요. 제일 싼 게 현재 5억 6천이다. 5.6억이 최저가. 그죠? 5억 6천이 최저가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낙찰은 와, 이거 정말 싸죠? 5.6억이 호가 최저가인데 이거보다 무려 1.5억을 싸게 샀어요. 진짜 엄청나게 싼 겁니다, 여러분. 네, 정말 싸죠? 상당히 잘 산 게 아닌가. 입찰자 수 보세요. 26명이죠. 네. 뭐 인기 매물이죠.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기 물건이었고 26명이나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나 싸게 샀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네,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사람 뭐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은 허리부터 무릎 사이에 어디쯤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게 사면 거의 무릎 아래인 거죠. 무릎 아래 어디쯤에 산 거예요. 경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금매로 샀을 땐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사는데 경매로 사면 무릎에서 발바닥 사이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경매다. 그래서 훨씬 더 기회가 많죠. 안전마진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하락을 더 한다고 해도 4억 1,500보다 더 많이 떨어질까?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잘 받아갔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건 몇 개 더 볼게요. 네. 호계동 경남아파트.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물건이죠. 네, 이거 진짜 받아가신 분 되게 부러운데, 개인적으로. 일단 예전에 방송했던 거긴 하지만 네, 입지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방송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평촌이죠, 평촌. 여러분 그 평촌 학원가는 다 들어보셨나요? 네, 일기 신도시에서 그냥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일산보다 평촌이 학군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촌이 일산보다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그 때문에 더 비싼 것 같고, 그러니까 평촌은 학군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귀인중학교, 여기 특목고 정말 많이 가는 학교고, 귀인중학교 바로 옆에 평촌 학원가가 있습니다. 네, 평촌 학원가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보이세요? 이 빼곡히 들어선 학원들 보이십니까? 네, 이것도 학원가가 끝이 없어요. 이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수많은 학원가가 몰려있는 네, 그런 곳이 평촌 학원가예요. 이 평촌 학원가랑 아파트랑 가까우면 학원 다니기 편하니까 네,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네,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 평촌 학원가를 정말 코앞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단지죠. 그게 네, 경남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90세대고 여기에서 나온 네, 경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5제곱미터입니다. 85제곱미터. 호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실거래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매매가 제일 싼 게 9억 3천만 원이고요. 실거래가로 제일 싼 게 11억 가까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올해 9억 4천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9억은 줘야 된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9억은 줘야 된다. 한 9억 3천이 호가로 비싼 거니까 한 3천만 원 내고 해서 한 9억 수준의, 금매라면 9억이면 금매 정도 되겠죠. 3천이나 싸게 샀으니까. 그럼 9억이 금매라고 치고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 받아갔냐 보시죠. 7억 2,100만 원.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억 2천 정도가 최저가인데 9억을 보수적으로 봐서 금매가라고 치죠. 네, 금매가보다 거의 2억을 싸게 산 거죠. 무려 52명이 들어왔어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써서라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입지 좋은 네, 학원가 바로 옆에 있는 네, 이런 아파트가 잘 안 나오니까요.
그럼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2억이나 싸게 샀으니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보시면 임차인 있죠.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니까 대항력도 있습니다. 임차인 있고 예, 대항력도 있어요. 확정일자도 뭐 있고 배당 요구도 있으니까 이 안에 했죠. 네, 그럼 배당도 다 받아가요. 근데 7억 2천에 했으니까 네, 뭐 되게 여유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 당해세라던가 먼저 뭐 이게 경매 비용이더라던가 앞에서 뭐 다 빼갈 거 빼가도 충분히 다 4억 3천만 원 정도는 다 배당이 받고도 남습니다. 그럼 배당 다 받으니까 명도하기도 되게 쉽겠죠. 이런 최고의 물건을 2억 싸게 산 거예요. 네. 좀 부럽지 않습니까?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알고 나면, 얼마나 좀 부러운 일인지, 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사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층이 좀 낮은 거, 네. 3층인 게 좀 아쉽게 하지만, 뭐 그렇더라도 뭐 상당히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에는 이런 기회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경매가 보물창고 같아요. 그리고 늘상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크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와, 이거는 정말 인기 많아요. 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습니다. 네, 이 어떤 물건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파크뷰 아파트가 여기도 약간 좀 랜드마크 같은 아파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파크뷰고 탄천에서 보면 네, 파크뷰밖에 안 보입니다. 여긴 지하이고 네, 이쪽으로 가면은 네, 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여기 있죠. 네, 여기 실제로 탄천에서 보면 여기밖에 안 보여요. 파크뷰밖에.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가 파크뷰예요. 네. 정자동의 대장단지죠. 네, 어떻게 보면, 네, 분당. 그러니까 판교 빼고, 네, 분당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파크뷰인데, 파크뷰에서도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60평짜리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네, 꼭대기층이죠. 여긴 펜트하우스예요. 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죠. 몇 개 안 되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게 펜트하우스라서 그 나름의 희소성도 있고 또 이렇게 분당 주민인데 제일 좋은 데 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려 7분이나 들어오신 거예요. 30억에 최저가 나왔는데 38억에 네,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네, 재미 삼아서 네,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남.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 싼 것 같아요. 뭐 싸다 비싸다는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여기 그래도 하남이거든요. 물론 1층이라서 더 싸긴 했어요, 사실. 근데 한번 보시죠. 세대수도 적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880세대. 네, 세대수 적지 않죠. 소형 평수예요. 여기는 그냥 동일 평수로 다 소형인 것 같네요. 제일 작은 게, 제일 싼 게 지금 4억 5천만 원이 제일 쌉니다. 그쵸? 4억 5천이 제일 싸고, 최근 거래는 뭐 다 5억이 넘어갔네요. 근데 이거는 뭐 더 비쌀 때니까. 49제곱미터. 네, 크기는 좀 작죠. 네, 49제곱미터이긴 한데, 크기는, 평 한번 눌러볼까요? 아이고. 네, 이거 뭐 보시면, 공급 면적 20평. 네, 20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평수는 한 15평 정도 된다. 근데 사실 실평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급 면적은 뭐 그냥 부르기 위한 거죠. 19년부터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19년에 비쌀 때는 6억까지 막 올라갔었네요. 그쵸? 지금 호가는 4억 5천이고. 근데 최저가 그 낙찰된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4억 5천이잖아요. 그쵸? 4억 5천, 5억. 4억 5천을 금매 시세로 보면 되는데 지금 낙찰 가격은 네, 3억 8,200이 됐어요. 3억 8,200. 어떠세요? 네. 이게 한 7천만 원 싼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싸게 산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평수고 하남에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만약에 3.8억에 이렇게 샀다. 그럼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거 다 돼요. 네, 대출도 최대 한 60%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60% 가능하다고 치면 한 1억 5천 정도? 네,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뭐 대출을 잘 마련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치면 물론 너무 영끌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영끌하는 건 사실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하남에 내 집 마련했다. 네, 그만 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가 되게 역세권 아파트예요. 여기 하남 검단상역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되게 가깝습니다. 걸어서 뭐 한 3분 걸릴까요? 3분? 네. 걸어서 3분 컷이고 1층이니까 더 지하철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니까. 그리고 뭐 소형이고 1인 세대나 뭐 신혼부부 세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데 살면은 되게 좋겠죠. 네, 자가거주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좀 기회가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매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옛날에 낙찰된 사례 보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공부가 사실 좀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정말 투자를 잘한 케이스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신건에 낙찰됐죠. 근데 신건이지만 6명이나 들어왔어요. 그쵸?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개시 결정을 보면 가격 시점이 2019년이에요. 2019년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요. 막 17년, 18년 막 올라가다가 19년에 잠깐 눌림목 있다가 20년, 21년에 미친 듯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19년 가격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하겠죠. 이렇게 제일 저렴할 때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가가 너무너무 싸게 나온 거죠. 이거 아무리 그래도 서울 아파트인데 방학동에 물론 평수는 좀 작아요. 한 15평, 실평수 15평, 분양평수 20평짜리 아파트인데 2억대의 감정가가 잡혀있으니까 정말 싸게 잡힌 거긴 하잖아요. 그쵸? 서울 아파트가 이 가격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방학 우성 1차 아파트예요. 평수는 51제곱미터. 요건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거. 네, 50일 맞네요. 매매 가격 제일 싼 거 한번 보죠. 네, 4억 1천만원이 제일 싼 거고 실거래가도 한 4억 1천만원 정도. 그러면 시세를 한 4억 1천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4억 1천만원이 시세인데 감정가는 뭐 무지막지하게 싸게 나왔죠. 한 2억 5천 정도. 낙찰가는 3억 2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3.17억. 너무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한 9천만원 싸게 샀어요. 9천만원. 9천만원 하면은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전체 가격 대비해서 9천만원 싼 거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싸게 샀는지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22%, 네, 무려 22%나 싸게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9천만 원이라면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이렇게 싸게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1차에 신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 영상들 보면 신건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니까 신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한 두 번쯤,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3차쯤에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만의 콩떡입니다. 네, 이때는 한 50명, 100명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게 보통이에요. 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요게 좀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한번 보세요. 네, 이건 뭐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고 가격만 볼게요. 가격만. 원래 감정가 4억에 나왔어요. 한번 유찰돼서 2억 8천에 나왔죠. 근데 2억 8천에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최저가로 썼다. 그러면 단독이었어요. 그쵸? 단독으로 최저가 낙찰됐잖아요. 그럼 나는 2억 8천만 원에 사갈 수 있었죠. 하지만 두 번이 유찰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무려 38명이 들어왔죠. 38명. 38명이 들어오면서 전 유찰가를 넘기게 됐죠. 1등은 당연히 넘겼고 2등도 넘겼죠. 네. 1, 2등이 다 전 유찰가를 넘기고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전 유찰가가 넘어가게 돼요. 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가격이 오히려 최저가가 너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입찰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된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낙찰 받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신권에 싸게 나왔거나 한번 유찰됐지만 좀 이게 뭐 근적 가능한 가격이다. 그럼 과감하게 입찰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받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또 좀 볼게요. 네, 요것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동탄 KCC 스위첸.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요때,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데, 동탄역 KCC 스위첸 아파트. 이게 물론, 입지가 뭐 최상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8사고 아주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동탄에 의외로 8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건데,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지난달이었죠. 한 번 유찰됐을 때, 6억 5백이었어요. 6.05억. 그냥 6억이었죠. 한 번 유찰돼서 6억이었는데, 두 번 유찰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23명이 들어왔습니다. 23명. 가격을 얼마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6억 8천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무려 이때 들어간 거보다 7,5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더 쓰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이때 들어갔으면 단독으로 최저가 근처에서 최저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되게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찰이 많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네, 때가 되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때가 되면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신권에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뭐 2019년에 아까 감정된 거 있었잖아요. 2019년에 감정된 거는 시세보다 월등히 싸죠. 네. 그리고 2021년에 감정된 거는 시세보다 월등히 비싸죠. 네, 그래서 발품을 팔면서 조사를 해보고 너무 싸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합한 가격에 잘 받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요령이 생깁니다. 네, 하다 보면 다 요령이 생겨요.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